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컴퓨터 조립하는 거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보통 컴퓨터 조립할 때 보면은 CPU랑 메모리, 저장 장치, 그리고 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드 보면은 이제 이건 조금 예전의 보드 H4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10이 이제 연식이죠. 지금은 610까지 나오고 아마 700번대까지 나올 텐데, 보통 이제 주로 지금은 좀 지난 모델인데 가성비로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전 보드 사용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기간이 3년, 그리고 CPU도 3년입니다. CPU도 3년, 그리고 메모리 보통 1년 정도 잡혀 있어요.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인가 아마 1년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모든 새 제품을 사면 무조건 에이스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샀는데 물건이 안 된다고 혹시 동네에서 그런다고 하면은 전혀 의심할 거 없이 거길 나와서 상무소에 전화를 하세요. 안 된다고. 이제 어차피 조립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조립보다는 조립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거, AS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사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립은 금방 해요. 이건 뭐 배속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녹음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립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영상을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뭐 두서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일단 하고는 있는데, 이제 영상 보시고 뭐 조립 관련해서라던가 아니면 구매 관련해서 아니면 AS 관련해서 뭐 안되는 증상, 뭐 불량 증상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간단한 내용들은 대댓글로 제가 도와드리고, 조금 이제 영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러면 따로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또는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제품의 시리얼이 제품이 없고 박스에만 있어가지고 박스가 꼭 필요했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박스랑 뭐 제품이랑 시리얼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냐 그런 것들 시리얼 번호 확인했었었는데, 사실 이제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박스가 필요한 경우는 나중에 중고로라던가 재판매를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정품 스티커가 필요한 경우는 제품에 정품 스티커를 붙여버리니까 그냥 이렇게만, 혹시라도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만 들고 가면 돼요. 센터로 들고 가셔도 되고 전화로 얘기하고 택배로 보내셔도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컴퓨터 조립하는 데 있어서 박스는 아예 필요치가 않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AS나 교체 뭐 이렇게 방문이 아닌 택배로 보낼 경우를 대비해서 박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AS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몇몇 제품들은 박스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웬만해서는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는 제품들은 박스를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 그래픽에 CPU만 그러니까 그래픽이 외장이 추가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큰 파워 용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500W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또 500W라고 해서 무조건 500W를 진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최대 500까지 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사용량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뭐 그래픽 카드가 350을 먹는다고 하면은 권장파워를 550, 650 추천하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합쳤을 때 총 필요한 파워 와트 수보다 한 100에서 150 넉넉하게 200와트 수 더 많은 걸로 선택을 해주는 게 나중에 추후에 업그레이드나 또는 사용 중에 용이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가 없지만 차 타시는 분들 보면은 20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맨날 200km 안 밟죠. 200km에서 못 밟죠. 그런 것처럼 최대에 맞추는 게 아니고 권장에 맞춰서 총 와트가 들어가는 뭐 CPU가 뭐 180, 글카가 350 해가지고 총 500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넉넉하게 이제 다른 뭐 케이스 와트 뭐 10와트 정도, 하드가 더 들어가는 10와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다 해서 대충 들었을 때 500이 나왔으면은 넉넉하게 600 정도 또는 조금 더 넉넉하게 700 정도까지 잡아서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CPU만 돌아갈 수 있는, 여기서 지금 CPU가 제일 전력을 많이 먹을 테니까 이것만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500W 실제로는 500이 안 나올 거예요. 어디 써있나, 여기 보시면은 맥스 456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500이라고 하지만은 500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모르면은 물어보면 됩니다.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가 반번체 조립이 끝난 상태고요. 이제 케이스 뜯어가지고 지금은 처음이라서 시범 영상으로 만드는 거라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유가 좀 돼가지고 괜찮으면은 이거 핸드폰 카메라 말고 이제 조금 좋은 놈으로 하면은 좀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 또는 조립하는 사람들이 좀 사기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그런 사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좀 사고 당하지 않고 잘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컴퓨터를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좀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견적 문의를 보면서 제일 이게 좀 많이들 하는 부분 말씀이, 제가 컴퓨터를 아직 사려고는 안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 뭘 견적을 봐도 무조건 사기 위해서 견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사러 가도 그냥 옷만 입어보고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유독 컴퓨터 쪽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걱정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주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지인은 상관없는데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 그리고 한 번 사면은 조립 컴퓨터다 보니까 교체나 반품도 좀 어렵고 울며 겨자먹기도 좀 써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과 사람들 인식도 나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생각보다 또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컴퓨터 방송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알자. 그래서 손해보지 말자.
어차피 모든 판매업체는 영리 목적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돼서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거나 폭리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계속 똑같은 뭐 여러 말 반복하기도 하고 하는데, 참 중요한 거는 잘 알고 당하지 말자. 그리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는 죄가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실제 사든 안 사든 견적을 문의하고 뭐 궁금한 거를 요청하는데 기분 나쁘게 대응해준다면은 그냥 거기서 저도 살 필요 없어요. 안 그러신 분들 훨씬 많고요. 몇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엔 제 주위에서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좋은 분들한테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좋은 분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볼 때 미리 CPU 케이블을 미리 빼놓는 거는 이따가 조립할 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조립을 왜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왜 꼭 그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안 켜져요. 조립을 이쁘게 잘 해놨는데, 펜은 돌아가는데 전원도 들어가는데, 그럼 그 컴퓨터 안 켜질 때 같은 증상 자체는 그냥 안 켜지는 증상인데, 같은 안 켜지는 증상이 CPU가 불량일 수도 있고요, 보드가 불량일 수도 있고요, 메모리가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테스트용 부품들이 따로 있어서 이상이 없는 부품 세팅에서 이상이 있을 만한 제품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변인 통제라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 가정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센터는 부품별로 센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째로 들고 간다고 통째로 테스트 안 해주거든요. 보드 센터에서는 보드만 내놓으라고 하고, CPU 센터에서 CPU만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일이 다 분리해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시간적으로 손해고 체력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손해가 생기겠어요. 물론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냥 취미로 내가 조립을 한번 하나는 해보고 싶다, 시간 넉넉하다 라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사용을 목적으로 컴퓨터 사려고 하는데 가격을 조금 아껴보기 위해 조립비를 직접 해보겠다고 하는 걸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조립 중에 제품 분량이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초기 분량이 꽤 있고요. 초기 분량 나면 저희가 그한테 뭐 초기 분량 났어 이거 교체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바로 수입사 가가지고 산 데 가서 이거 초기 분량이다 바로 교체를 해버리면 될 텐데, 소비자는 그게 안 돼요. 거기서는 또 진짜 분량 맞아요 이래버리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버리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이제 감안했을 때 가능하면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전문가한테 조립비를 주고 맡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에 AS가 존재해요. 저희는 이걸 AS를 직접 할 수는 없어요. AS 하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고요. AS 하는 곳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게 불량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주고 이게 불량이라고 진단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불량 같아도 센터에서 불량 아니라고 하면 불량이 아닌 거예요. 보통 그럴 일은 없기는 하지만, 근데 실제로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이 컴퓨터는 어쨌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간헐적이라는 증상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자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간헐적 증상이 존재하는 몇몇 부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SD 같은 거, 그리고 라이젠 CPU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인 불량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일반인이 찾아내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통 테스트하는 센터에서 그거를 간헐적 환경을 테스트를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일주일치 막 돌려달라고 테스트 해달라고 하면은 우린 그동안 컴퓨터를 못 쓰니까. 여기 우선에다가 모니터 5개 내장으로 보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립을 맡기면 실제 그런 일 생겼을 때 저희가 처리를 해주죠.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직접 했을 경우에는 직접 센터를 가서 그 간헐적 불량 설명도 해야 되고 사항도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보통 기본적인 조립비가 한 3만원을 썼을 때 그 3만원 정도 아끼려다가 그 이상의 시간을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뭐 취미로 그냥 시간 넉넉하고 취미로 해보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면, 이것도 취미로 할 때는 비싼 거 하지 말고 싼 거를 한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기본형 세팅해서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가야지 처음부터 막 비싼 거 막 하면 막 보드 하나에 막 50만원짜리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이거 답이 없습니다 진짜. 특히 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들이 다 납땜되어 있고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렇게 넣다가 긁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딱 맞춰서 꼽다가 이 스탠드오프, 이런 스탠드오프 이런데 보드 끼다가 긁어먹는 경우가 실제로 좀 많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부팅이 안 돼서 가져왔더니 보드가 끓여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한 조금이라도 끓여 있으면은 거기서는 사용자 과실로 치고 처리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차라리 부품을 직접 사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조립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맡기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이렇게 세워가지고도 이걸 부품을 꼽아야 되는데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 이게 좀 좋은 카메라 있으면은 이렇게 딱 이런 꼽을 때 싹 이렇게 줌인 딱 돼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해보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원테이크로가 아니고 원테이크로 하지 않고 그냥 후 녹음, 후 처리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바로 조립하면서 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조립하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다 보여주고 싶은데 화면 각도 좀 잘 안 나오고 좀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케이블을 꽂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잡아라가 위치가 안 나와.
일단 조립을 다 하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완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딱 돼 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조금씩 설명해가지고 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뒤쪽은 뭐 선 정리를 이쁘게 해달라고 하는데 선은 최대한 안 접히고 안 꺾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또 전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접히고 많이 꺾이고 그러면은 저항이 생기고 거기 열이 발생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깔끔하게 하기는 하되 가능하면은 선이 많이 접히거나 많이 꺾이지 않게 선 정리를 해주고 뚜껑이 닫힐 수 있게, 그리고 또 나중에 추후로 뭔가 제품이 고장났을 때 재정비하기 편하게 해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한 20분 정도인데, 자 이제 핸드폰 좀 고정 빼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뒷커버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여기 한 번만 더 잡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아까 뒷커버가 튀어나오지 않게 닫힐 수 있게 만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뒤는 안 열어보지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하긴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뒤에는 앞에는 이런 식으로 앞에는 정리가 됐죠?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조립은 다 완료됐고 이제 한번 켜볼게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까 빼는 순간 전원 버튼 눌러서 녹화가 꺼졌어요. 이게 조립한 완료된 영상이고요. 보시면은 CPU, 메모리, SSD, 그다음에 스피커, 이게 스피커, 전면 스피커, 이게 전면 USB, 이게 이제 전원 스위치, 뭐 리셋 버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건 DK200이라는 케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상시 불입니다. 불이 꺼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HDMI 내장 그래픽이니까 안에 내장 그래픽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전원. 그래서 보드를 딱 처음 켜면 여기 보면은 뉴 CPU 뭐 인스톨이도 어쩌고 이렇게 F1 눌러가지고 CPU가 새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제대로 켜진 상태고, 온도 보통 인텔 기준으로 기본 쿨러면은 아이들링 속도가, 그러니까 기본 그냥 돌고는 속도가 이 정도 온도 돼요. 30도 20도 막 60도 70도 뜨고 있으면 뭔가 잘 안 꼽힌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2개 꼈는지 확인하고, CPU 만배 꽂혀있는 거 확인하고, SSD P31 500GB, 펜 속도 98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립이 완료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조립하고 포장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거는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